신형 미니 쿠퍼 5도어 모델입니다. 원래 미니 쿠퍼는 3도어 모델만 있었잖아요. 뒷문짝을 추가한 5도어 모델을 이 전세대부터 출시하기 시작했어요. 자, 시작하기 전에 양심 고백을 하나 하고 넘어가자고 하면은, 저는 이 쿠퍼의 5도어 모델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전 세대의 5도어 모델이 나왔을 때 저는 제일 처음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야, 미니가 돈에 눈이 멀었구나. 내가 생각하는 이 미니의 헤리티지에는 3도어 말고는 없었어요. 특히나 쿠퍼라고 하면은. 그런데 뒷문짝을 놓고 길이를 늘려서 5도어를 만든다고? 그게 미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선입견이 과연 이번 시승을 통해서 깨질지 조금 궁금해서요. 이 차량을 시승하게 됐고, 현재 국내에 들어오고 있는 미니 쿠퍼 5도어 모델은 S 모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트림은 페이버드 트림 단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컨트리맨과 마찬가지로 시승 차량은 도이치모터스 강남전 시장에 정지용 주임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제가 여기에다가 명함 띄워놓고요, 더보기란에다가 연락처 띄워놓을 테니까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자동차 콘텐츠로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채널 카바의 권혁재필이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미니 쿠퍼 S 5도 모델 낱낱이 살펴보도록 하시죠. 우선 미니 쿠퍼는 제가 채널에서 처음 소개해드리는 거니까 디자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그냥 딱 봐도 미니잖아요. 되게 미니스러운 디자인인데 귀염뽀짝한 디자인에 반짝반짝 빛나는 크롬을 덧대서 조금 더 블링블링한 느낌을 내는 것이 특징이었거든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추세가 이어지면서 크롬을 안 쓰는 것이 대세가 됐어요. 크롬을 쓰면 환경에 있어서 상당히 치명적이다. 크롬 대신에 블랙 하이글로시가 들어갔죠. 차체 컬러가 검은색이기 때문에 조금 묻히는 느낌은 있는데, 밝은 색으로 하게 되면은 아이라인 진하게 그린 것처럼 검은 부분이 상당히 도드라지게 나타날 겁니다. S의 페이버드 트림만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시승했었던 그 컨트리맨 같은 경우에도 페이버드 트림이었는데, 페이버드 트림의 특징이 이런 금색 트림을 쓰는 거예요. 차체 색이 블랙이다 보니까 골드 부분하고 되게 조화가 잘 되거든요. 있어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지금 당장 5도어 모델을 사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 금색 트림이 그릴에만 들어간 게 아니라 휠에도 들어가 있고 군데군데 있거든요. 이 금색하고 되게 컬러 매칭이 잘 되는 거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구매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닛은 참고로 이렇게 통째로 열리는 거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미니의 전통이라고 볼 수가 있죠. 측면은 미니예요. 모든 면이 다 동글동글하게 마감이 되어 있어서 그냥 디자인만 보면은 이런 순둥이가 있나 싶어요. 후면부에서 사실 조금 많이 변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삼각형 느낌의 후미등 디자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유니언 잭을 형상화한 모형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컨트리맨 시승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래픽을 3가지 종류로 바꿀 수 있어요. 이 모델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니의 스파이샷이 돌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되게 경악했던 게, 미니는 이런 모습을 안 썼거든요. 죄다 사각형, 세로로 긴 사각형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삼각형이 되니까 이게 무슨 스파이더맨이냐 말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리고 저도 그때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디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레이징이라는 게 무서워요. 안쪽으로 모이면서 안쪽으로 확 집중을 시켜준 디자인이잖아요. 그리고 그 끝에 이어져서 쿠퍼 S라고 적혀져 있는 이 레터링이 있는 바가 하나 지나가게 되는데, 짝 집중선 그리고 거기에서 가로 라인이 길게 펼쳐지니까 작은 차지만 뒤에서 봤을 때 살짝은 와이드하게 느껴지죠. 위에 창문 부분이 하단 부분에 비해서 조금 더 타이트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엉덩이가 되게 빵빵하게 느껴지는 건 있습니다. 후진등 같은 경우에는 범퍼 아래쪽에 있고, 너무나 미니스러워서 별다른 크게 얘기할 건 없어서 5도어를 만들면서 얼마나 실용성이 있어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트렁크 공간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전동식 없습니다. 수동식 트렁크고요. 전동식 트렁크 있어봤자 무게만 무거워져요. 카메라 가방 하나 있고요, 빈 삼각대 가방 하나 있고요, 쇼핑백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꽉 찼어요. 5도어가 되면서 전장이 길어졌다고 해서 차가 막 그렇게 길어지진 않았더라고요. 트렁크 바닥 같은 경우는요, 참고로 이렇게 떼서 이 아래쪽으로도 고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엔 여기에 걸려 있었거든요, 이 위쪽에. 근데 한 칸 아래쪽으로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공간을 활용하느냐 아니면은 이 아래 공간을 조금 더 넓게 활용하느냐. 다만 이렇게 바닥을 아래로 낮추게 되면은 시트를 폴딩했을 때
높이가 딱 안 맞죠. 얘를 잠깐 다시 올려보게 되면은 시트랑 높이가 딱 맞거든요. 운전석 쪽 방향은 살짝 이렇게 위로 들뜨기 마련인데 그런 것도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쭉 플랫한 수평이에요. 공간 자체로만 놓고 보면요, 차박은 어림도 없습니다. 예, 꿈도 꾸지 마시고요. 일단 공간 자체가 평평하다 보니까 활용성은 훨씬 더 좋게 볼 수 있겠죠. 2열 도어의 크기가 정말 앙증맞습니다. 앙증맞아요. 제 팔 길이보다 짧은 것 같은데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 2열 공간이 그렇게 크진 않을 거란 얘기거든요. 제 시트 포지션에 맞춰져 있는 상태고요. 야, 일단 좁다. 예, 한번 타보게요. 일단 레그룸에 주먹 하나 안 들어갑니다. 그냥 딱 맞물려져 있는 정도고요. 그래도 발 공간은 그렇게 부족하지 않아요. 시트 제일 밑으로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그렇게 발 공간이 부족하진 않습니다. 의외로 생각보다 널널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일단 헤드룸 공간이 2열 부분에서의 채광이 상당히 좋다는 거, 이거는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천장이 좀 낮습니다. 바로 뒤쪽으로 해서는 트렁크 경첩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안쪽으로 파여 있는 공간이 상당히 작은데 거기에다 일단 머리를 우겨 넣어야 돼요. 머리가 딱 들어가면 맞아요. 방석의 길이가 한 뼘, 두 뼘, 두 뼘은 넘어가요. 그래서 생각보다 시트 방석이 그렇게 부족하지가 않아요. 의외로 하체는 편한데 상체가 조금 불편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데 이 오더를 타보면요, 뭐가 없어요. 일단 그냥 이거 컵홀더 하나 있어요. 딱 하나. 당연히 열선 없죠. 센터 암레스트 이런 것도 없습니다. 이게 3도어에 비하면은 휠 베이스가 7cm입니다. 그리고 전장의 길이를 놓고 보면은 160mm, 16cm가 더 길어요. 솔직히 그 전장 160mm를 다 어디다 갖다 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이 미니 5도어를 보면서 아니 컨트리맨이 있는데 굳이 얘는 왜 만든 거야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타보니까 알겠어요. 5인승이에요. 가운데 시트 벨트가 또 있습니다. 여기를 5명이 어떻게 타지? 2열에 성인을 항시 태우고 다녀야 되신 분은 5도어는 안 돼요. 욕 많이 드실 겁니다. 진짜 이거는 예비용. 애기는 있는데 아직까지 운전 재미를 포기하기엔 난 젊다 이러시는 분들, 그러시는 분들을 위한 차라는 생각이 확 드네요. 1열에 탑승을 했고요. 이 센터 디스플레이 원형으로 되어 있는 거, 이거는 컨트리맨에 들어갔던 센터 디스플레이하고 동일하죠. 그리고 돌려서 엔진 시동 거는 거라든가 전자식 기어 변속,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익스피리언스 모드라고 되어 있는 거, 이것도 다 동일합니다. 중앙에 스마트폰 무선 충전기 갖추고 있고요. 컵홀더 있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컨트리맨 때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열리는 형태의 센터 콘솔 박스 갖추고 있습니다. 내장재 부분에 직물 소재 상당히 많이 쓴 거, 이것도 컨트리맨과 동일해요. 컨트리맨 같은 경우에는 페이버드 트림에 그라데이션 되는 형태를 썼는데 여기에는 패턴을 가져가는 형태로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줄이 가미된 것처럼 디자인되어 있는 이런 디테일도 상당히 좋고요. 컨트리맨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도 그렇고요. 사실 기능적인 특색이라든가 그런 거는 새롭게 말씀드릴 건 없어요. 컨트리맨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그런데 공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아주 그렇게 시트 포지션이 낮은 느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낮은 건 아닌데 제 생각보다는 높아요. 제가 처음으로 경험한 수입차가 1세대 미니 쿠퍼였거든요. 걔는 진짜 시트 포지션이 땅에 딱 가라앉아 있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얘는 그 정도 느낌은 아니에요. 보닛이 저쪽 멀리 끝쪽까지 보이고요. 천장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느낌이 드는 게 벨트 라인이 높은 반면에 천장이 살짝 낮아서 그렇거든요. 창문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면적 자체가 살짝은 답답하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미니라는 차를 타시는 분들은 그 작은 차에서 오는 경쾌함, 이런 것들을 상당히 중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창문의 크기가 뭐 작고 이런 거는 별로 신경 쓰이지 않으실 겁니다. 오히려 조금 타이트한 느낌이 들어서 더 좋아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폭이 되게 좁게 느껴지는 게요, 도어의 형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물로 되어 있는 이 윗부분이 이 정도 높이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앰비언트 라이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쪽만 파여져 있어요. 이게 왜 파여졌나 싶었더니 이거 안 파여져 있으면은 큰
큰일 나요. 이 내장재 부분이요, 신체하고 상당히 가깝게 붙어 있습니다. 되게 타이트하게 딱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만큼 전폭이 되게 타이트해요. 물론 1세대에 비하면 진짜 많이 커졌다 이런 얘기를 듣지만 얘는 그렇게 큰 차는 아닙니다. 오히려 약간은 타이트한 느낌에 가깝지. 근데 저는 그게 미니는 맞다고 봐요. 저는 미니가 커지는 게 정말 싫은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비록 내 몸뚱아리가 비대해져서 미니를 못할지언정 미니는 작아야 돼. 오히려 좋습니다. 타이트한 미니의 크기 상당히 마음에 들고요. 시트 같은 경우에도 차를 돌려도 사이드 볼스터가 몸을 상당히 굳건하게 잡아주는 형태의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컨트리맨 페이버드 같은 경우에는 하만 카돈 오디오가 들어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얘는 하만 카돈이 안 들어갔어요. 그냥 BMW에서 세팅한 오디오가 들어간 것 같거든요. 음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쩌다 고집은 마음도 못 참고 멍청하게 다 던졌는지. 파워가 아주 뛰어나다거나 아니면 베이스가 진짜 미친 듯이 뛰어나다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긴 하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인 밸런스가 되게 좋아요. 뭐 하나 눈에 띄게 아주 막 뛰어난 건 없는데 이 오디오는 좀 호감인 것 같아요. 생각보다 되게 괜찮네요. 해가 거의 다 저물어서 본격적인 시승은 내일로 넘어가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트레인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이 차량이 S라 그랬잖아요. 컨트리맨 S와 동일한 파워트레인을 쓰고 있습니다. 직렬 4기통의 2.0L 터보 엔진을 쓰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미션 역시 동일한 DCT 7단 미션을 얹고 있습니다. 컨트리맨과 다른 점이라고 하면 컨트리맨은 4륜구동 모델이고 이 미니는 전륜구동 모델이라는 거예요. 성향도 되게 비슷합니다. 컨트리맨 S 때랑 동일하게 처음에 시동 걸 때 승질 한번 배기 쪽에서 방 하고 내주고 시작하거든요. 아무래도 S 모델이다 보니까 처음에 시동을 걸 때부터 스포티한 감성을 한번 왕 하고 내주는 거죠. 이게 냉간실에서 그런 게 아니라 항상 시동을 걸 때마다 그래요. 잠깐 껐다가 다시 켜볼까요?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직렬 4기통의 2.0L 과급 엔진을 써서 최고 출력은 204마력이고요. 최대 토크는 30kg 포스 미터대입니다. 이 수치 역시 컨트리맨 S와 동일한데요. 그러면은 2.0L 배기량 가지고 200마력대의 최고 출력을 내주는 거니까 결코 적은 출력의 수치를 내주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아주 넘쳐나는 출력을 주는 것도 아니죠. 왜냐면은 쿠퍼 S의 상위에 또 뭐가 있나요? JCW가 있잖아요. 미니의 고성능 디비전인 JCW가 있기 때문에 그 윗부분의 마진은 어느 정도 남겨두고 200마력대의 세팅입니다. 그리고 제가 컨트리맨 때 되게 칭찬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과급 엔진을 쓰다 보니까 토크 밴드 자체가 상당히 두터워요. 이 차량도 1450rpm부터인가 4500rpm까지 최대 토크가 나오는 영역이거든요. 이 차량의 최고 출력이 발휘되는 영역이 5000rpm입니다. 그러니까 낮은 회전수에서부터 최대 토크가 빵 하고 나와주다가 최대 토크가 끊기는 무렵쯤에서 바로 최고 출력이 나와주는 거거든요. 그 얘기인즉슨 뭐냐? 가지고 놀기 재밌다. 출발할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법 높게 배기음이 들리는 거 보이시죠? 초반부에는 RPM을 조금 높게 끌어다 쓰는 건 있어요. 출발 가속력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한 세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지금은 드라이브 모드를 코어 모드로 두고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속도가 안정적으로 진입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회전수를 상당히 낮게 끌어다 쓰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센터 디스플레이는 워낙에 컨트리맨 때 하도 설명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제가 부차적으로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스포츠 모드가 아닌 다른 모드에서는 RPM 값을 보여주지 않아요. 스포츠 모드 이꼴 고카트 모드인데 고카트 모드로 둬야지 RPM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포츠 모드이기 때문에 RPM을 조금 더 높게 끌어다 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잠깐 보실까요? 지금 거의 3000rpm까지 끌어다 쓴 다음에 변속이 되는 거 보셨죠? 속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빠르게 출발한 게 아닙니다. 앞에 있는 스타렉스가 저보다 더 빨라요.
엔진 브레이크를 상당히 적극적으로 쓰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게 비단 고카트 모드에서만 그런 건 아니고요. 일반적인 주행 모드에서도 적극적으로 쓰는구나 하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컨트리맨과 비교를 해보자고 하면 아무래도 공차 중량이 200kg 이상 더 가벼운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륜 구동이 아니라 전륜 구동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주행해보면 그렇게 크게 차이가 느껴지진 않습니다. 컨트리맨과 상당히 비슷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요. 컨트리맨에서도 제가 이 파워트레인은 되게 칭찬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일상적으로 주행하게 되는 영역 한 2000rpm 대쯤이죠. 그 전후로 해서 주로 많이 주행들 하시잖아요. 그때 배기음이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4기통 엔진임에도 불구하고 바리톤 음역대로 상당히 낮게 깔려있는 이 배기음하고 엔진 소리가 고성능 차에 타고 있다는 느낌을 전달해줘요. 그래서 이 미니 하면은 특히나 감성들을 되게 중요시하게 여기시는데 파워트레인의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감성이 차지하는 영역이 상당히 커요. 그리고 그게 꽤나 유효하게 먹혀 들어옵니다. 네, 저회전 구간대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최대 토크, 거기에다가 플러스 가벼운 무게, 높게 쓰는 회전수까지 이 3박자가 다 갖춰져 있다 보니까 아까 전과 같이 정지해 있다가 출발한 영역 내지는 저속에서 속도를 높이는 영역, 이때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활기차고 생동감이 넘친다는 게 느껴져요. 이 차량에는 별도의 패들 시프트는 없습니다. 미니가 이제 JCW 모델에 반 패들 시프트를 넣기 시작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7단 DCT가 상당히 빠릿빠릿하고 운전자의 의도를 상당히 잘 알아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패들 시프트가 없다고 해서 아주 그렇게 불만족스럽거나 하진 않거든요. 조금 아쉬울 따름이지. 이 무게에 30kg 포스미터대 최대 토크면은 밀어주는 힘은 상당히 강한 편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200마력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낮지는 않은 출력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자극적인 출력도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요즘에 그런 차들이 너무 많아요. 리터당 100마력을 뽑아낸 차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최고 출력의 영역으로 갔을 때 그렇게 짜릿함이 느껴지진 않습니다. 아주 얘기할 수 없는 고속의 영역으로 가면은 그때는 조금 아쉬운 느낌은 있습니다. 고카트 모드로 해서 조금 쥐어짜 볼게요, 회전수를. 5000rpm대에서는 그 느껴지는 출력 자체가 아주 그렇게 자극적이진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니의 컨셉트는 로터스의 컨셉트하고도 상당히 비슷한 것 같아요. 가벼운 무게를 바탕으로 해서 그 낮은 출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코너워크에서 상당히 재밌는 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높은 최고 출력의 영역이 굳이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리고 컨트리맨에서도 드렸던 말씀이지만 연비는 안 기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행거리 한 150km 정도 될 것 같은데 어제 주유 게이지가 4분의 3 차 있었는데 지금 4분의 1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테스트한다고 조금 조진 것도 있긴 한데 이 차 재미있게 타보겠다 하면은 연비는 기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공인 연비 같은 경우에는 리터당 12km/L대를 살짝 넘깁니다. 그래서 컨트리맨에 비하면은 한 2km/L 좀 이상은 높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DCT가 전반적으로 되게 부드러운 느낌을 보여주거든요. 우리가 DCT의 꿀렁임을 느끼는 게 대부분 저단의 영역이에요. 특히 출발할 때라든가 미니에 들어간 7단 DCT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초반대에는 살짝 늘어지는 느낌을 보여주고 있어요. 변속 충격 같은 느낌을 크게 안 주려고 하는데 가끔씩 그 길이 막힐 때 있잖아요. 변속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뭐 가속 페달을 누른다든가 하는 특정 상황에서는 조금 거친 변속 느낌을 전달할 때가 있긴 있습니다. 이뻐서 데일리용으로 편하게 타고 다닐 차량으로, 편하게 타고 다니는 차로 미니는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그런 용도로 이 차를 사시는 분들한테도 아주 그냥 마냥 불편한 차는 아닐 거예요. 에이다스는 스티어링 휠 왼쪽 끝에 있는 버튼 하나만 눌러주면은 과거에 제가 설정해놨던 속도로 에이다스가 설정이 맞춰지는데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플러스 차선 중앙 유지 장치가 같이 작동이 됩니다. 전방에 저보다 조금 느린 트럭이 있는데요. 차간 거리는 비교적 멀게 설정되어 있긴 한데 감속을 지금부터 해주네요. 천천히
천천히 아주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로 천천히 감속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은 내가 추월을 위해서 방향지시등을 켠다, 차선 변경을 하려고 한다 라고 했을 때는 어떤 반응을 보여줄까요? 방향지시등 켜면은 그때부터 슬슬 가속해 주다가 앞에 아무것도 없어졌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가속을 해주는데, 지금은 전방에 제교 엑스페이스 저 차량이 있다 보니까 가속을 비교적 살살 해준 거예요. 제가 BMW 차량 탈 때마다 에이다스에 대해서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BMW 아니랄까봐 가속은 되게 빠르게 해준다. 이 차도 미니답게 상당히 가속은 빠르게 해주는 느낌이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을 안 잡았다고 이렇게 경고 등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네, 정전식 스티어링 휠 들어갔습니다. 차선 중앙 잡아주는 기술도 상당히 좋고요. 제가 맨날 에이다스 테스트한 곳 있잖아요. 가로등도 없고 차선도 지워졌는데 길은 많이 굽어진 길, 거기에서도 어제 에이다스 테스트를 해봤는데 꽤 잘 돌아 나갑니다. 승차감 확인을 위해서 들어온 노면에 왔습니다. 승차감이 과연 얼마나 좋은가, 이거를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미니는 좀 심경이 복잡합니다. 저는 승차감이 좋으면 미니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복잡다단한데 일단은 과속방지턱 지나보겠습니다. 조금 빡센 과속방지턱. 우리가 미니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바로 고카트일 겁니다. 고카트 필링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오죽하면은 스포츠 모드가 고카트 모드겠어요. 고카트라는 거는 가벼운 철판 위에다가 바퀴 조그만한 거 얹고 거기에다가 엔진 달아서 순전히 레이싱을 위한 머신인 거잖아요. 아주 조그만한 머신. 승차감이 뭐가 필요해? 서스펜션 그런 거 필요 없어. 그 고카트가 상당히 작은 체구로 인해서 움직임도 상당히 빠릿빠릿하고 이런 느낌을 미니에서 구현했다. 그래서 고카트 필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승차감 좀 더러워도 괜찮아. 작고 날렵하고 운전이 재미있고 코너만 빨리 돌아 나가면 돼. 그 결과 방갈죽 되어 있는 노면입니다. 제 엉덩이 위쪽으로 더러운 노면인데요. 스티어링 휠을 통한 노면의 진동 당연히 들어오고요. 엉덩이, 등, 허리 쪽 시트를 통한 노면의 진동 아주 적나라하게 느껴집니다. 미니는 이래야 미니지. 차에 전달되는 피드백이 운전자한테 그대로 피드백이 되고 그에 따라서 운전자가 거기에 온전히 집중하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미니스러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 생애 처음으로 경험했던 수입차가 제주도에서 렌트카로 탔었던 1세대 미니 쿠퍼였는데 걔는 그게 진짜 어마무시했어요. 파워 스티어링이 안 들어가 있나 그 생각을 했어요. 주차할 때 우리가 보통 정차 있는 상태에서 스티어링을 돌리잖아요. 일단 한 손으로 이게 안 돼요. 두 손으로 들려야 돼요. 노면의 정보를 그냥 다이렉트하게 차 안으로 다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니가 처음 국내에 론칭했을 때 이뻐서 샀다가 후회하면서 팔았다는 그런 얘기들도 되게 많이 돌았었어요. 그때와 비교하자고 하면요, 사실 많이 편해진 건 맞습니다. 안 보이는 과속방지턱이 있어서 조금 빠르게 지났고요. 이 과속방지턱 높은 건도, 그리고 또 과속방지턱 조금 높고 조금 이렇게 지났는데요. 1세대 미니 같은 경우에는 이 요철을 방금 전에 이 속도 한 시속 30km를 살짝 상회하는 속도로 넘었거든요. 여기를 그냥 이렇게 지나갔으면요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허리에 부담이 상당히 많이 왔을 겁니다. 이 4세대 미니로 저 과속방지턱을 넘었을 때 드는 느낌이요, 의외로 부드럽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 부분이 되게 놀랍거든요. 왜냐면은 과속방지턱을 부드럽게 넘어간다 이꼴 노면의 정보를 부드럽게 전달한다 로 우리는 인식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얘는 노면의 정보를 다 전달을 해줘요. 그렇게 노면의 정보를 많이 전달함에도 불구하고 과속방지턱을 되게 부드럽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지금도 아스팔트 깨진 거 있잖아요. 이거 다 전달해요, 운전자한테. 그런데 과속방지턱을 넘어가는 느낌이 부드럽다는 게, 이게 저는 왜 가능하지?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거를 보면서 서스펜션 세팅을 기가 막히게 했구나 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BMW가 옛날부터 궁극의 드라이빙의 즐거움을 밑바탕으로 쭉 성장할 수 있었던 회사잖아요. 5 시리즈로 따지자면 F10부터인지 아니면 G바디 때부터인지는 모르겠는데 BMW가 부쩍 부드러워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웃긴 게 부드러우면서도 낼 수 있는 퍼포먼스는 다 내줘요. 그러한 기술력들이 어느 정도 미니에도 적용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일단 첫 번째로 하게 되고, 그런데 그 상대적으로 부드러운 느낌을 얻으시려면은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천천히 넘어갈 때 과속방지턱 테스트를 하면서 높은 속도로 과속방지턱을 넘어가는 테스트도 하거든요. 한 시속 50, 60km에서 내가 과속방지턱을 못 봤다, 내지는 내가 과속방지턱을 너무 늦게 봤다, 이런 상황도 가정하고 과속방지턱을 넘어가는데, 측면에서 보셨을 때 휠하우스 안에 휠이 가득 차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스펜션이 움직이는 정도, 휠 트래블 자체는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적은 충격으로서 넘어갈 수 있는 속도로 과속방지턱을 넘어가면은 생각보다는 되게 부드러운 느낌을 전달을 해주지만, 그 범위를 넘어선 속도로 과속방지턱을 넘어가면은 허리 끊어지는 충격을 전달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미니의 승차감에 대해서 평가하자고 하면은 미니치고는 진짜 편하다, 하지만 본질은 있지 않았다. 그렇게 만든 결과 이런 코너에서 스티어링 휠을 잡아 돌려도 롤이라든가 피칭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찾아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휠 베이스가 짧기 때문에 이런 쇼 코너에서 스티어링 휠을 돌려 나가면서 속도를 내는 게 너무 재밌어요. 미니의 구조 자체가 그렇잖아요. 짧은 휠 베이스에다가 앞 오버행, 뒷 오버행에 최대한 바퀴를 가깝게 끌어다 당겨서 돌리는 대로 바로 움직일 수 있게, 그래서 전륜구동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스티어링 휠을 돌리면서 가속을 했을 때 느껴지는 느낌이 코너 안쪽을 먹고 싹 잡아 돌아간다는 느낌이 너무 강해요. 이거를 진짜 와인딩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싶은데 온도가 영하예요. 무리하면서까지 보여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점에 여러분들께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비단 그런 와인딩 뿐만 아니라요, 도심 영역에서 만날 수 있는 우회전, 좌회전 이럴 때 있잖아요. 이것마저도 너무 즐거워요. 진짜 이런 타이트한 코너링이 너무 재밌어요. 하나, 둘, 네, 한 2.5? 반응 자체도 민첩하게 반응한단 말이에요. 제가 처음에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잖아요. 5도어 미니가 웬 말이냐. 아니, 그 짧고 컴팩트하게 코너링 돌아나가는 재미가 바로 미니의 맛인데 왜 얘를 휠베이스를 늘리고 전장을 늘려갖고 5도어를 굳이 만드느냐. 그럴 거면은 컨트리맨을 사라 라고 했던 거. 그 발언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은 다시 바로잡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5도어도 재밌다, 5도어도 쇼코너 잘 돌아나간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야, 5도어도 이렇게 빠릿빠릿하고 재밌는데 3도어는 얼마나 재밌을까. 진짜 액션이 이렇게 즉각적이고 재밌을 수 있는지 쫀득쫀득합니다. 쫀득쫀득해요 진짜. 미니를 탈 때마다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는, 가면 갈수록 미니 쿠퍼가 이렇게 컴포트해져도 되는 건가? 저는 그 미니 쿠퍼 1세대의 그 미친 듯이 단단한 고카트 필링, 그게 이 미니를 대변하는 건 줄 알았거든요. 상당히 오랜만에 미니 쿠퍼를 타보거든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되게 밸런스가 잘 맞아요. 미니 특유의 고카트 필링은 그대로 갖추고 있으면서도 적당히 편한 승차감을 내줍니다. 저는 이 승차감 세팅, 이 서스펜션 세팅을 대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가졌었던 의구심, 미니 쿠퍼에 이게 5도어가 말이 되냐. 물론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살짝 껑충한 느낌이 있어요. 껑충하다기보다는 되게 애매한 느낌이 있어요. 일단은 도어 자체가 너무 작아. 휠 베이스도 늘리고 전장도 늘리고 하다 보니까 이 프로포션 자체가 조금 애매한 프로포션이 되긴 했거든요. 디자인적으로는 3도어가 훨씬 좋지만 운전의 재미로 봤을 때 5도어라고 해서 그렇게 걱정할 정도로 떨어지지 않는다. 운전 되게 재밌다. 특히 타이트한 코너에서 운전 재미가 정말 좋다. 미니다운 차다. 그래서 이번 시승 같은 경우에도 어쩌다 보니까 좀 칭찬 위주로 돌아간 시승이 된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세그먼트에서 재미있는 차를 타고 싶어하는 사람한테 미니 쿠퍼 S 5도어 이거 추천할 수 있겠냐? 사실 여기서 단점이 나옵니다. 살짝 애매하거든요. 뭐가 애매하냐? 역시 가격입니다. 가격. 미니 쿠퍼가 신형 모델로 나오면서 가격이 조금 뛰었어요. 그런데 뭐 아주 많이 뛴 것 같진 않고 어느 정도 좀 뛰었는데, 이 미니 쿠퍼 S 5도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만원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완벽하게 똑같은 가격의 차가 한 대 있습니다. 골프 GTI예요.
골프 GTI랑 완벽하게 똑같은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골프 GTI 저도 시승을 해봤지만 미니 쿠퍼 S로 덤비기에는 조금 스펙이 좀 더 높거든요. 최고 출력 같은 경우에는 거의 40마력 이상 GTI가 높고요. 최대 토크 같은 경우에도 7kg 포스미터 정도 더 GTI가 높습니다. 거기에다가 골프 GTI 같은 경우에는 전자식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어서 하단 영역부터 어느 정도 컴포트한 영역까지 되게 다양한 서스펜션 세팅이 가능하거든요. 퍼포먼스적인 부분만 놓고 비교를 해보자고 하면은 솔직히 GTI에 비해서 얘 손을 들어주기는 조금 저는 어렵거든요. 적당한 운전 재미를 갖고 있되 헤리티지가 중심이 되는 좀 아이코닉한 모델, 그런 걸 갖고 싶다. 그러면은 솔직히 골프도 되게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지만 그 차가 디자인만 가지고 아이콘을 논하긴 좀 애매하잖아요. 물론 폭스바겐 골프는 폭스바겐의 아이코닉한 모델이긴 하지만 그만큼의 디자인적인 헤리티지는 진짜 자동차 매니아 아니고서 모르거든요. C필러의 꺽쇠 모양 이런 거 일반인들 모르거든요. 일반인이 봤을 때는 얘만한 아이코닉한 모델이 없어요. 지금 이 시장에 911 아니면 얘밖에 없어요. 진짜 퍼포먼스로만 따진다고 하시면은 GTI를 추천을 드릴 것 같고, 운전 재미도 중요하지만 나는 외적인 것도 매우 중요해 라고 하시는 분한테는 GTI보다는 이거를 더 추천을 드릴 수 있죠. 사실 그런 의미에서 5도어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휠베이스가 짧으면요 이것보다 더 재밌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진짜 이 뒷좌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거 아니다 하면은 3도어 모델 추천드리고요. 뒷좌석의 활용도 포기할 수 없어. 나 뒷좌석에 어른 태울 일 많아. 뒷좌석에 어른 태울 일 있으면 컨트리맨 가세요. 성인의 탑승 용도로서 아주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뭐 뒤에 타는 사람이 성인 여성이다 라고 하면은 뭐 어느 정도 버티고 타시겠지만, 저 같은 남자분, 장인 장모님이라든가 아니면은 우리 부모님이라든가 모실 일 있다고 하면은 컨트리맨을 선택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연기관에서의 미니는 진짜 무르익을 정도로 무르익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전동화 시대에서의 미니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이 모델 베이스로 해서 전기차 모델 나올 거죠. 나중에 미니 전기차가 국내에 공식으로 론칭하게 되면은 그때 다시 한번 미니에 대해서 또 한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승 차량 협조해주신 우리 도이치모터스 강남전시장 정지웅 대리님 다시 한번 감사한다는 말씀 드리면서 영상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자동차 콘텐츠로 밥 벌어 먹고 살아야 되는 채널 카바의 권혁재 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